췌장 내 베타세포와 델타세포 간의 전기적 연결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기적 연결이 손상되면 소마토스타틴의 과다 분비로 인해 글루카곤 분비가 억제되고 저혈당 상태에서도 혈당을 상승시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기량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장 당뇨병 이해하기 원인과 호르몬 상호작용. 당뇨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질병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생리적 원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 장에서는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들, 특히 제1형 당뇨병 타입 1 다이어비티즈, TLD과 관련된 최신 연구 내용을 탐구할 것입니다. 당뇨병이란? 먼저 당뇨병의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유래한 포도당이 혈액에 존재하는 양인데 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병에는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성인들에게 나타나며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제1형 당뇨병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발병하며 면역체계가 췌장 속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당뇨병에서의 호르몬 역할. 당뇨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주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그리고 소마토스타틴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며 혈당을 세포 내로 흡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게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면역계에 의해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습니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며 저혈당일 때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바꿔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특히 저혈당 상태에서는 글루카곤 분비가 중요한데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저혈당 상태에서도 글루카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마토스타틴은 췌장의 델타세포에서 분비되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호르몬은 과도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제1형 당뇨병의 원인. 제1형 당뇨병의 주된 원인은 자가면역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보통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때로는 실수로 신체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면역계가 베타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여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되어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자가면역 반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특정 환경적 요인들이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 이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에 관한 최신 연구.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1형 당뇨병에서 전기적 연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타세포와 델타세포 간의 전기적 연결이 글루카곤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혈당 하이포글라이시미어 상태에서 베타세포가 델타세포로 신호를 보내 소마토스타틴 분비를 억제하고 그 결과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러나 제1형 당뇨병에서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이 전기적 연결이 끊기고 그 결과 델타세포에서 과도한 소마토스타틴이 분비되어 글루카곤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로 인해 저혈당 상황에서도 적절한 혈당 상승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연구는 제1형 당뇨병에서 전기적 연결을 회복시키거나 소마토스타틴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기량제를 사용하면 글루카곤 분비를 회복시켜 저혈당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조절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에서는 호르몬 상호작용과 면역 반응, 그리고 췌장의 세포 간 전기적 연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장 췌장의 베타세포와 델타세포 전기적 연결의 힘.
췌장은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신체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장에서는 췌장의 베타세포와 델타세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핵심인 전기적 연결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 간의 전기적 연결은 단순한 신경 전달이 아닌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복잡한 기전을 담고 있습니다. 췌장세포 소개. 췌장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존재하지만 특히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세포는 베타세포와 델타세포입니다. 베타세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당이 체내 세포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1형 당뇨병에서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하지 않으면 혈당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한편 델타세포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조절하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소마토스타틴은 말 그대로 다른 호르몬들의 분비를 멈추는 역할을 하며 췌장의 다른 세포들이 과도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베타세포와 델타세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세포와 델타세포 간 전기적 연결. 췌장의 베타세포와 델타세포는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전기적 연결은 갭 연결갭 정크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포 간의 전기적 흐름을 통해 호르몬 분비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저혈당 상태가 되면 베타세포는 세포막 전압을 조절하여 소마토스타틴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는 델타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억제하고 그 결과 소마토스타틴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되며 혈당을 다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1형 당뇨병에서는 이 전기적 연결이 손상되거나 완전히 끊어집니다.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델타세포는 더 이상 베타세포로부터의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소마토스타틴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소마토스타틴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글루카곤 분비가 억제되고 저혈당 상태에서도 혈당을 상승시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전기적 연결의 손실은 당뇨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저혈당 무감지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저혈당 상태에서도 글루카곤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저혈당에 취약해집니다. 전기적 연결 손실의 대사적 결과. 전기적 연결의 손실은 제1형 당뇨병에서 여러 가지 대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마토스타틴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글루카곤이 억제되어 저혈당 시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기전이 약화됩니다. 이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종종 겪는 심각한 저혈당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 전기적 연결은 단순히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베타세포와 델타세포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혈당 변화에 대한 보다 민감한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연결이 손상되면 췌장은 혈당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 관점. 전기적 연결이 당뇨병의 중요한 기전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복구하거나 보완하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기량제가 유망한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기량제는 소마토스타틴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여 글루카곤의 분비를 회복시킴으로써 저혈당 상태에서 환자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실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저혈당 관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전기적 연결의 회복을 목표로 한 생체공학적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근본적으로 췌장,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복원하여 당뇨병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췌장 내 베타세포와 델타세포 간의 전기적 연결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기적 연결이 손상되면 소마토스타틴의 과다 분비로 인해 글루카곤 분비가 억제되고 저혈당 상태에서도 혈당을 상승시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기량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장 당뇨병 예방과 관리 식단, 체중, 그리고 생활습관. 당뇨병은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분비 이상에서 끝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질병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식단과 체중 관리가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당뇨병과 체중 증가의 관계,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대사적 관점에서의 접근, 그리고 올바른 식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식생활과 체중 관리를 통해 당뇨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중 증가와 당뇨병의 관계. 체중 증가는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체내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지방세포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세포가 인슐린에 덜 민감해져 혈당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세포는 이를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내장 지방은 특히 제2형 당뇨병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체내 장기 주변에 쌓이며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켜 당뇨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은 당뇨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사적 관점에서의 당뇨병 치료 및 예방. 당뇨병을 대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을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식단은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혈당 지수지하의 식품, 즉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야채, 그리고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반면 정제된 설탕과 가공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세포는 인슐린에 더 민감해지며 운동 중에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체중 감량을 촉진하며 이는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대사율을 높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러한 변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음식의 소화를 느리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섬유질 식이 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소화 속도를 늦추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색 채소, 콩류, 그리고 통곡물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당뇨병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 두부, 퀴노아와 같은 식품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은 심장 건강에도 좋고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는 좋은 지방의 공급원이며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제된 설탕과 가공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식단 팁. 실제 생활에서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식사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량의 간식을 중간에 섭취함으로써 급격한 혈당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 혈당 체크. 당뇨병 환자는 식사 전후로 혈당을 체크하여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혈당 변동 패턴을 파악하고 식단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단 기록을 통해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식단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의 과학적 연구도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씩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간다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1형 당뇨병의 기전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일상생활에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 체중 조절의 중요성, 누구나 알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의 의학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